아주 특이한 전략 전술이었지. 막 행글라이더를 타고 넘어오질 않나. 미사일을 동시에 뭐 한 7,000발을 동시에 쏴서 아이언돔을 전부 뭐 무용지물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번 전쟁이 터진 맥락이, 안녕하세요, 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지난번에 이어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얘기 좀 이어갈게요. 맞아.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럽에서 여러 텃세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본인들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바로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지역에 터를 잡게 됐다. 근데 이스라엘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은 지명인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랍 여러 부족들이 갑자기 넌 뭔데? 하면서 이제 불협화음이 시작됐는데, 그 불협화음이 시작된 원인이 바로 서구 열강 국가들이 유대인들이 글로 가도록 일종의 국제사회에서 허용을 해준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원래 팔레스타인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아랍 부족들 중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를 지칭하는 거라서, 인근에 있는 아랍 여러 민족 또는 아랍 국민들이 아니 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저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하면서 이건 남의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국제적인 항상 같이 이슈가 되고 다른 국가들이 관심을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몇 번에 걸쳐서 국제사회 중재 아래 어떻게 보면 힘의 균형과 합의를 봐놓은, 즉 질서를 잡아놨는데, 아니 근데 그 질서가 갑자기 잡혀져 있는데 왜 다시 이렇게 분쟁이 된 거냐 하면서 마지막에 드린 말씀이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의 중동의 정책 기조가 바뀌어서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지. 네. 그 얘기를 드릴게.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미국의 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는 중동 지역의 일에 대해서 앞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 더 정확히 말하면 중동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능하면 이제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미국의 정책 기조가 생겼어. 그러면 이제 미국이 외국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또는 무대응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바뀌었다면, 중동 지역의 지금의 힘의 균형과 질서를 잡고 있는 경찰 역할을 하고 있었던 미국을 대신할 누군가를 거기 앉혀놓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당시 어떤 협정을 추진했냐면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건데, 이스라엘과 반시아파 연대 국가들을 모아서 이 아브라함 협정을 일단 체결하려고 했어.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 나 이제 여기서 빠질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골목대장 노릇하면 돼. 그런데 너 혼자는 약간 버거울 수 있으니 미국의 상대적으로 적성 국가로 분류되는 이란이 바로 시아파가 그래도 좀 많이 포션이 잡혀 있거든. 시아파 맹주죠. 그렇지. 이것도 하나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란은 무조건 시아파, 사우디는 무조건 수니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각 나라마다 시아파도 있고 수니파도 섞여 있는데, 그 나라의 대다수가 어느 쪽에 더 많으냐,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시아파, 수니파 말고도 또 다른 종파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네가 골목대장하고 너 혼자는 좀 버거울 수 있으니 내가 여기 한두 명을 옆에 붙여줄게 라고 하면서 바로 반시아파 국가들을 규합해서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한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니네들끼리 여기 정리해야 된다 하고 이제 빠지는 모양새를 취하려고 했던 거지.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반시아파 연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란하고 저기 오바마 행정부 때 맺어졌던 핵합의, 이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려. 그리고 경제 제재를 가동해버리지.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 아니 뭐야, 니네 전 대통령은 우리랑 다 얘기 끝난 건데,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었던 그 맥락이 바로 거기에 있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2020년 1월에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 수비군 총사령관, 이 사람을 드론으로 암살했잖아.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란인들이 적지 않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였거든.
그런 사람을 딱 암살하면서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정말 냉각되기 시작했고, 미국은 그 과정에서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또 다른 세력들을 아브라함 협정에서 체결을 해놓은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스라엘이 그동안 그 답답하게 꾹 참고 지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의 교통정리한 내용, 이거를 다시 뒤엎고 싶어진 거야. 미국이 나에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거든. 그리고 미국이 하나 더 해줬어. 뭐냐면 원래 대부분 우리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은 많은 국가들은 대사관들을 다 어디다 두냐면 텔아비브라는 데가 있어. 그 텔아비브에다가 대부분 대사관을 두고, 이스라엘에, 특히 올드시티 근처에 이스라엘은 웬만하면 거긴 대사관을 두지 않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세계 3대 종파의 성전이거든. 성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대사관을 거기다 두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텔아비브에다가 두는데, 세상에 미국의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야, 트럼프가. 그러면 이건 예루살렘은 누구 거? 이스라엘 거. 이스라엘 거라고 암묵적으로 해버린 거야. 공인을 해준 거구나. 그렇지. 자, 그러니 쉽게 말하면 뭐다?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싸우지 마시고 이렇게 지내세요 라고 판을 짜놓은 걸 트럼프 대통령 때의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여러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마침 이런 힘의 균열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총리가 강경파 기질을 가지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에 마침 총리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항상 총리 그 선거 유세 때 어떤 소리를 정말 많이 했냐면, 이란의 핵시설을 내가 미사일로 폭격해버리겠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막 얘기하고 다녔어, 공공연하게.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여러 무장 세력들을 뒤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게 이란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징후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막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선거 유세 때 많은 얘기를 했거든.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또 총리거든. 그래서 이 네타냐후 총리는 알았어,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힘을 실어준다는 거지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팔레스타인 서안에 있는 서안 지구의 정착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착촌의 면적을 추가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야. 아이고. 그 서안 지구 안을 보면 이 서안 지구에서 또 한쪽만 유대인들이 살고 한쪽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거기도 섞여 있어. 네, 혼재돼 있잖아요. 맞아.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곳이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허리를 끊으면 팔레스타인 사람들끼리도 이제 점점 교류하기가 어려운 그런 요충지가 있을 거 아니야. 바로 그 요충지에다가 유대인들 정착촌을 더 늘리겠다라고 공약으로 발표한 거야.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네.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제 바이든 정권 때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 정부도 그랬고 국제사회에서도 그거는 국제사회에서 다 같이 약속했던 내용을 위반하는 거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적극적으로 하지 말 것을 권고했어.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총리는 이 순간 그걸 왜 또 무리수를 두고 강행할 수밖에 없었느냐, 트럼프 때 자기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바이든으로 정권이 바뀌었네. 근데 바이든의 정책 기조는 오바마랑 너무 유사한 거야. 이란하고 맺어 파기했던 그 트럼프가 파기했던 핵협정을 다시 체결하려고 하면서 다시 이란을 경제 제재로 묶어놨던 걸 풀어줬잖아. 똑같이 민주당이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의 그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해. 왜냐하면 내년에 본인도 선거가 있는데, 그러려면 선거 준비하려면 빨리 물가 잡고 이제 경기 부양하려면 금리 낮춰야 되거든. 그런데 물가 잡으려고 했더니만 빈살만이 자꾸 어떻게 한다? 유가를 올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물가가 잘 안 잡히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 이라크, 베네수엘라, 시리아 이 4개 국가에게 저기 이렇게 좀 합시다. 추가적으로 시추에서 석유 채굴해서 판매하는 루트 좀 차단하고 괴롭혔던 거 다 풀어줄 테니 사우디가 자꾸 감산하려고 하는데 우리 좀 같이 증산합시다, 그러고 있거든. 그런 과정에서 이란은 굉장히 중요한 협조가 필요한 대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란하고 다시 잘 지내보면서 이렇게 물가 좀 잡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총리가 딱 보기에는 뭐야, 이러다가 다시 예전에 이스라엘 중심의 이 중동판이 깨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드니까 어찌 보면 상황을 자극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 정착촌을 막 추가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 요 근래 올해 1년 들어서 자꾸 사망 사고가 많았어. 그러니까 강경파 팔레스타인 그 아랍 민족 중에서 강경파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사살하거나 아니면 납치하거나 아니면 또 유대인들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뭐 팔레스타인 인부들이 사망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점점 슬슬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런 과정에서 사실 네타냐후 총리는 이걸 원했는지도 몰라. 그래야지만 자기를 다시 주목하고 미국에게 선택을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 자, 이런 상황에서 2020년이거든. 2020년 11월이야. 이란 국방부 소속 핵물리학자인 파흐리자데라는 사람이 있어. 이 파흐리자데를 피습했어. 아, 또 모사드가 관련이 돼 있는 건가? 이게 이제 재밌는데 파흐리자데를 누가 피습했는지는 잘 몰라. 그런데 이란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이거는 이스라엘 모사드 짓이다. 이렇게 딱 공공연히 얘기를 했어. 이건 분명 모사드 짓이다. 자, 그 이유가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야? 내가 아까 말했잖아. 네타냐후 총리는 자기가 옛날에 선거 때마다 내가 이란 핵시설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얘기를 계속했잖아.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중요한 핵물리학자,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누구겠어? 이위소 박사? 맞아, 그런 급이야. 그런 핵물리학자를 갑자기 죽여가지고 우리가 핵 개발이 어려워지게끔 만드는 이 일을 할 사람은 네타냐후밖에 없다. 아, 정황상 이스라엘이다. 이건 모사드가 이 네타냐후 총리 지시받고 한 거다. 게다가 또 하나가 더 있어. 네타냐후는 이제 이란하고 등지기로 마음 확실히 먹은 거니까, 왜? 반시아파의 종주국 역할을 할 거니까 여기에 한 명만 더 협정 맺으면 끝나잖아, 사우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빈살만을 직접 만나러 갔어. 이것도 드문 거야. 이스라엘 총리가 사우디 왕세자를 만난다. 와, 이거 대단한 거거든. 실권자죠. 그럼 그래서 직접 만나가지고 아브라함 협정에 들어올 거를 강력하게 권하고 끝까지 같이 하자 했는데, 일단 빈살만은 거절했어. 빈살만은 지금 이걸 좀 더 밀당을 땡겨야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게 더 크다고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근 또 사우디가 굉장히 아주 묘한 포석을 하네. 내가 앞서서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이제 중동 지역에서 미국에서 발 빼려고 했다고 말을 했잖아.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도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발 빼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결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에 누구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완벽하게 교통 정리하고 나가려고 했냐면 사우디야. 사우디한테 너희 이스라엘하고 이제 관계 다시 설정해서 좀 잘 지내보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 협정에도 가입을 해. 그리고 나서 니네가 이렇게 좀 여기 정리 좀 해라 라고 하려고 했더니 이 사우디가 아주 빈살만이 아주 묘한 포석을 두네. 좋아,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다시 국가 간에 수교 제대로 맺고 이렇게 잘 지내보는 거 좋은데, 그런데 내가 좀 요즘 니네 미국이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하고, 그리고 저렇게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두 가지야. 첫째, 나도 아랍 민족들의 수장 국가 중에 하나로서 팔레스타인은 이제 완벽한 독립국가로 하자. 교통정리는 어떻게 할지 그건 또 좀 논의하겠지만 업저버 국가 말고, 그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우리 사우디도 핵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냄새를 많이 풍겨. 왜냐하면 미국이 없을 때 그 빈살만 같은 사우디 왕가를 누군가가 지켜줘야 되는데,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제일 좋은 수단은 바로 핵이란 말이야. 그런 것들에 대한 냄새를 좀 풍겨. 그리고 사우디 빈살만이 핵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냄새를 풍기는 이유가 바로 이란 때문인데, 이란과 다시 경제 제재 풀면서 미국이 다시 논의하고 있는 여러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억류되어 있던 사람들 풀어주는 이런 소소한 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다? 이란이 본인들이 자꾸 핵을 더 개발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해. 그럼 미국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어?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지. 그렇죠. 이란도 처음부터 핵에 대해서 미국이 허용해 줄 거라고 기대해서 그걸 얘기한 건 아니야. 오히려 본인은 핵이라는 강수를 두고 결국 타협을 보러 올 거 아니야. 협상 카드로 쓰려고. 그렇지. 타협을 보러 올 때 그 받고 싶은 것은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프로젝트,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와 유사한 미사일을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자율권을 얻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 거지.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농축 우라늄에다가 이렇게 미사일까지 개발해 놓는 이 두 가지를 허용해 버리면 이게 어느 순간 핵탄두로 바뀔지 모른다라고 우려가 생길 수가 있잖아. 바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사일은 빼시고요, 다른 거 좀 합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란하고 어떻게 보면 슬쩍슬쩍 좀 친분을 쌓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확 고춧가루를 뿌린 거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중동과 가장 중요한 관계자로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려는 사람이 중국이란 말이야. 그 중국이 이란과 사우디, 세상에 그 두 나라 사이에 딱 서가지고 이제 두 나라도 좀 사이좋게 지내세요라는 어떻게 보면 거강꾼 노릇을 했거든. 이걸 딱 보고 났더니 미국이 아브라함 협정 등등을 통해서 더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단 말이야. 갑자기 팔레스타인이 보기에 이러다가 만약에 사우디마저 아브라함 협정에 들어오면 우리 팔레스타인은 이거 거의 고립되기 직전이네, 이 걱정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의 가장 강경 세력이라고 불리는 하마스가 지른 거야. 야, 우리 공격하자. 그리고 지금 우리 이 공격하려면 어디서 무기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이 군인들이라는 조직을 가동한다는 건 하루에 식대만 해도 엄청나잖아. 누가 뒤에서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마침 이란이 지금 이를 박박 깔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저 뒤에는 또 중국도 버티고 있고, 그러니 지금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우방들도 있다. 야, 질러! 해서 이번에 바로 아주 특이한 전략 전술이었지. 막 행글라이더를 타고 넘어오질 않나, 미사일을 동시에 뭐 한 7,000발을 동시에 쏴서 아이언돔을 전부 뭐 무용지물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번 전쟁이 터진 맥락이 힘의 재편성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절대 고립되지 않겠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이었던 거야.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번에 끝을 보자. 니네가 우리 민간인들도 건드렸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의 방위 체계를 아주 무용지물로 했으니 우리도 그러면 한번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경할 것 같아. 이 네타냐후 총리의 또 기질도 그렇지만. 그래서 내 소견으로는 이걸 빠르게 봉합하지 못하면 확전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번 거는 빠르게 봉합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힘의 재편성이 어떻게든 일어나야 될 그 과정 중이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다른 분쟁들, 또 다른 전쟁들이 그 힘의 균형이 완벽하게 재설정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